안녕하세요. 원빈입니다. 5분 금강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17페이지 부분인데요. 소제목이 왜 수볼이 존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몇 가지 형태로 전승이 되었는데요. 그 부처님 가르침 교법을 크게 3장으로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율론 3장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중에서 논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없던 형식이기 때문에 후대에 만들어진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전과 논전은 조금 형식상의 특징이 다른데,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하나의 스토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연극이나 영화 같은 그런 극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마다 부처님이 주연인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그 주연과 주로 대화를 나누는, 주로 심리적인 교감을 하는 주연급 조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강경 속에서는 이 주연급 조연이 바로 수보리 존자인데요. 이 수보리 존자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건 중심 스토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한번 내용을 읽어볼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연급 조연에 대한 소개로 인해 금강경은 더 이상 반야와 자비를 원만히 수행하여 보리심을 완성하는 본래 목적이 아닌 반야만을 강조하는 듯한 오해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 금강경과 인도 금강경의 차이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금강경이 설해진 본래 목적이 보리심의 완성인데 비해서 그 보리심의 일부인 반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금강경 전통에서는 수보리 존자를 해공제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점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살아갈 때 해공제일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아주 흥미로운 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수보리 존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안구따라 니까야 으뜸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거기 보면 80가지 주제에 대한 이 으뜸 가는 제자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부분에서 수보리 존자는 으뜸입니다. 평화롭게 머무는 자들 가운데서 수부띠가 으뜸이다. 공양받을 만한 자들 가운데서 수부띠가 으뜸이다. 이제 평화롭게 머무는 자들은 금강경 원문에서도 이 무쟁제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으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교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고요. 결론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수보리 존자는 반야, 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격보다는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성격이 자비로움입니다. 평화롭게 머무는 자, 그리고 공양받을 만한 자들, 이것은 수보리 존자가 하신 수행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수보리 존자는 다름 아니라 자의 명상을 통해서 아라한이 된 수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 삼매에 들어서 항상 중생을 제도를 했고 자비로움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수보리 존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 금강경이 결집될 당시에 수보리 존자가 주연급 조연으로 선택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아마 그 자비로움을 특징으로 하는 그 성격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 얘기는 금강경 속에서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앞으로 불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과정 속에서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리심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자비로움을 으뜸으로 전면으로 내세우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중국 금강경으로 넘어가면서 자비로움은 이면으로 숨어들고 반야만이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 흥미롭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역설이죠. 우리가 이 금강경의 내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반야에 대한 연구가 참 많이 이루어졌고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데, 이 반야의 한 날개만으로는 보리심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본래 목적인 성불의 길, 중생구제의 길, 보리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반야의 길 위에다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비의 길, 이것을 조금 더 되살려내서 보리심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재와 강의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수부리존자라고 하는 주연급 조연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부리존자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금강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방향성, 발전해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인지를 충분히 잘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경에 물들다 5분 금강경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